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코디온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디오 코믹스의 공무원. 자, 여러분은 몇 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공무원 성우 정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번에 버드나무 로맨스에서 이황자 이롱 역을 맡았던 성우 박노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무원 아니에요? 수문이었나? 네.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네네. 네, 버드나무 로맨스에서 이황자 전하의 짝 한상일 역할을 맡았던 성우 박성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버드나무 로맨스의 두 주인공 수 네. 분을 모시고 자, 오메가버스에 관련한 컨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더 이상 오메가버스에 대해서 힘들게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유, 그럼요. 네, 저희가 네. 빠삭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오메가버스에 관련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약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살짝. 네. 그 정도로 네.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작품 통해서 좀 찾아보고 네. 알게 되었는데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오, 이런 생각은 복잡, 들었습니다. 다양한 설정들이 있다 예. 보니까. 기존에 막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설정은 아니다 보니까 네. 남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네. 그런 약간, 그리고 오메가 하면은 오메가 알파 하면 약간 좀 약간 공상 SF SF 느낌이 약간 맞아요. 있어요. SF 느낌. 오메가버스는 또 오메가버스만의 체계가 나름 또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박성영 성우님께서 아주 네. 빡시게 또 공부를 아. 해오셨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볼까 해요. 네, 저도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형이 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기본적인 뼈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메가버스 세계관에서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뉜 성별 외에 알파, 오메가, 베타라는 제2의 성별이 또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파 메일이라는 단어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동물 행동학에서 우두머리인 수컷을 와, 칭한다고 합니다. 학술 용어구나. 네. 우두머리 수터.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베타라는 개념이 저희 BL 장르에서는 아주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여성도 알파일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남성도 오메가일 수 있고 남성과 여성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던 그거 기준 외에도 알파 네. 오메가라는 특수 체질을 더 타고나는 것이 그 조건이고요. 물론 알파나 오메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베타라고 베타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베타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오메가 버스에 빠지면 베타가 되는 거죠. 되게 네네. 씁쓸하다. 뭔가 그쵸. 베타는 또 베타. 베타끼리의 네, 또 만남이라. 그 안에서의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오메가버스는 어쨌든 우리 박성영 성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파랑 오메가라는 이 특수 체질을 가진 신인류가 등장하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작품 내에서 남성 알파와 남성 오메가가 만나면 오. 그 남성 오메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과 상관없이 오메가라면 네. 무조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성 알파와 남성 오메가가 만나도 네. 남성이 임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남성, 여성 이 성별과 관계없이 네. 생식이라고 하죠. 아. 대를 이을 수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오메가 버스 세계관은 거기에 또 더해서 각인. 네, 여러분 각인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각인이라 하면 이렇게 새긴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에게 새긴다. 이 사람이다. 평생 이 사람이랑 사랑하고 만나야겠다. 그런 판단이 들면 각인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뭔가 행위를 하는 건가요? 각인이라는? 그러니까 네, 마음이 급했죠? 예. 마음이 급하시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각인의 방식이 그 창작물마다 달라요. 네, 그 세부 설정이 다른데요. 그 뱀파이어처럼 서로의 목을 문다거나 오. 아니면 초능력처럼 강렬한 염원을 담아서 눈을 마주보도록. 이렇게 지금 각인하시는 거예요? 각인하실래요? 근데 각인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주 중요한 거는 각인을 하게 되면은 이후로는 다른 알파나 오메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의 각인이 아니라 낙인 아니에요? 그만큼 그런 거야? 저같이 이제 좀 신중치 못한 사람들은 조심해야겠어요. 그럼 각인을 하면 어쨌든 헤어질 수 없는 거네요? 100%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각인 상대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설정이 많습니다. 뭐 죽게 되거나 뭐 죽지 않더라도
이 캐릭터들이 반쯤 미치거나 약간 시급이 도입하기도 해요, 사실은. 현대 그렇죠, 사회에서.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특수 체질들이 겪는 그런 고충들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페로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페로몬은 저 들어봤어요. 네. 네, 벌들이나 이제 동물들이 쓰는 페로몬들. 곤충들 네. 뭐라고 하면은 이것도 용어는 창작물마다 또 다릅니다. 네. 근데 보통은 냄새로 표현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오메가가 내뿜는 향에, 그리고 반대로 오메가는 알파가 내뿜는 향에 강렬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강렬하게? 네, 굉장히 강렬하게. 어떻게 받는 저 거죠? 사람 공작새 수컷이 네. 깃털 확 예쁘게 네. 펼치는 네. 그 느낌으로 이제 암컷을 유혹하잖아요. 그런 행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유혹하세요, 보통? 저는 할 줄 몰라요. 근데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지하철에서 파는 델리만주 아, 향 그거 굉장히 아시죠? 강렬하죠. 아. 진짜 미치잖아요. 못 참죠. 지하철 지나가다가 근데 네, 막상 참죠. 먹었을 땐 또 별거 아닌데 네, 그쵸, 그 그쵸.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향을 오메가의 페로몬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델리만주 하니까 네.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이게 먹고 뭔가 싶은 향. 왜 먹고 싶은 네. 델리만주가 향이 저는 한 95% 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아주 그 강렬한데 달콤한 아주 그런 델리만주의 음. 향, 느낌이 확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향이 시향지에 향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스태프분들이 올리브영 가서 아주 알차게 뿌려 오셨다고 하는데요. 아트박스 아닌가요? 자, 여기 향지, 시향지를 좀 시향을 해보시면서 알파 향은 이럴 것 같다, 혹은 오메가 향은 이럴 것 같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맡아볼까요? 그럼 네. 제가? 네. 좀 오묘합니다. 이거는 베타의 향이에요. 이거는 속세의 향. 그냥 아. 굉장히 속세스러운 우리 그 향수의 아주 전형적인 네. 예, 향이고, 요거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이건 약간 이거는 오메가 쪽인가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오메가 알파.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알파. 오메가 아, 쪽인 것 진짜? 같아요. 오메가 쪽인 것 저는 알파요. 전 오메가. 같아요. 오메가 쪽인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하거든요. 네, 되게 다네요 네. 느낌이. 약간 풍선껌 같은 약간 달달한 향이 좀 있어요. 네. 이거는 뭔가 그 알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이쪽인 것 같아요. 약간 좀 그 찌릿찌릿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찌릿찌릿했어요? 찌릿찌릿했어요? 가긴 해야 되겠네. 이해하기 힘드네. 네네네. 자, 저부터 그럼 골라볼게요. 저는 일단 알파는 이거예요. 저는 알파 좀 우디하면서도 나름 거기서 오는 묵직함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알파는 이거고, 오메가는 드롭 3 하겠습니다. 아주 달달하고 가벼운 풍선껌 향? 저는 4번 알파한테 나는 향은 이 향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게 오메가 할래요. 제가 알파로 골랐던 향인데. 네, 나는 오. 약간 이게 좋아요. 이런 향 나는 개인 취향 아니십니까?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뭔가 알파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저도 이게 월드 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왠지 알파인 것 같은데, 저 맡아볼래요. 근데 저도 취향이랑은 좀 백화점 다르거든요. 냄새? 이게 알파한테 나는 편안함을 주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메가. 뭔가 달달한 느낌이 나는, 저는 의진이 형이랑 거의 완전 똑같은 그러네. 드롭 네. 3번. 이게 네. 오메가의 향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딱 튀게 그 달달한 냄새. 확 유독 나죠? 달아요. 네. 유독 달아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향을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수 쇼핑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외에도 네. 또 있어요. 네, 거기에 더해서 네. 히트 사이클 그리고 러트라는 아. 설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굉장히 원하게 되는 시기, 그걸 원하는 시기인데 좀 전열량으로 얘기하니까 좀 어렵네요. 굉장히 발전기. 발전기. 전기. 발전기. 서로의 전기를 원하는. 찌릿찌릿했어? 알파의 주기를 러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오메가의 주기를 히트 사이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각각 있는데 네. 용어가 다른 거네요. 네, 용어만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주기의 이 특수 체질끼리 만나면 정말 아주 그냥 아유 막 대폭발 아유, 큰 일이 네. 납니다. 그렇지만 아주 대폭발이 일어나지만 주계가 와도 이제 오메가나 알파도 각자 할 일을 해야죠. 그렇죠. 사회생활도 뭐 해야 되고. 학교도 가고 그쵸.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오메가버스 세계관 안에서는 다들 필수적으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 약을 이제 페로몬 억제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극 중에서 약을 잃어버려서 꼭 사고가 나죠. 일상생활이 안 되게. 네. 어디 갔지? 안 돼. 우리 버드나무 로맨스에서 있죠. 초반에 이제 1호기 음. 떼구르르 굴러가는 약병을 주스면서 시작이 되나요? 시작이 되죠. 그러면 버드나무 로맨스에서도 말씀했듯이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또 변형되는 설정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 뭐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오메가버스가 기본 설정이 있고, 네. 그 외에 변형되는 설정이 아까 많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버드나무 로맨스도 살짝 변형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알파나 오메가 같은 특수 체질이 약간 이 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견에 시달린다 함은 알파나 오메가가 당연시되는 세계관은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1호기라는 캐릭터가 조선 왕실의 그 왕족이잖아요. 네네네. 왕의 신분인데 예. 또 그런 그러니까 체질을 채통을 갖고 지켜야 하는 태어났으니까. 예. 그런 신분인데 그렇다 보니 약간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가지면서 오.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네요. 네. 그리고 유리도 한상 유리도 네. 당연히 오메가일 것 같지만 네. 이 설정의 이 작품 내에서는 네. 원래 오메가가 아니에요. 공은 알파인데 네네. 수는 그럼 베타? 네, 베타예요. 오메가가 아니. 네. 베타이지만 네. 어떤 이제 스토리의 흐름상 오메가 쪽으로 되는 가버리 건가요? 능도는 한번 작품 안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다른 네. 창작물에서도 그런 네. 설정 변형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오. 사람이 살다 보면 네. 뭐 알파여도 알파를 만나고 싶을 수 있고 오메가여도 오메가 그렇죠. 만나고 싶을 뭐 수 알파가 있으니까 오메가 될 수도 있고 네. 오메가가 알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설정이 창작물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오. 합니다. 네. 이 버드나무 로맨스도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가 오메가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어떤 흥미 포인트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대신에 수는 그 인위적으로 오메가가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가진 실험을 거칩니다. 실험을 본인이 하진 않았을 거고 그쵸, 누군가가 네. 실험체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작품 안에서 네. 이제 또 그 악의 축이라고 하죠. 네. 오. 조동재라고 네. 나오는데 이쪽 작품 안에서 조금만 알려주세요. 네. 이제 그 조선 왕실과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한 오. 조동제약이라는 어떤 회사와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죠. 네.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그 조동제약에 있는 실험실 네.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 한상유리가 갇혀 지내고 네. 되게 그 세상이 좁게 네, 자란 네, 네. 불쌍한 친구인데 그리고 여기 이 버드나무 로맨스가 좀 신기한 게 네. 가상의 인펀 군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아직 황실이 존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오. 왕실이 있고 왕이 있고 황자도 있고. 아. 네. 1호이라는 캐릭터가 네. 이황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단된 적이 없다는 설정. 심지어 분단된 적이 없다. 서울이 아닌 평양이 배경인데요. 오. 평양에 있는 연화궁이 또 배경입니다. 공인 1호기 한국 황실 최초의 알파.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네. 네, 최초의 알파인데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황실의 전통이 있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채통이 있고.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이 작품 안에서 익숙치 않은데 네. 조선 왕실의 이황자가 알파다.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날까요? 그러면 수는 실험까지 이제 하면서 오메가가 되려고 한 건데 네. 그건 뭐 황자 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수 본인의 의지는 절대 아니었고요. 네. 일도 없었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조동제약의 네네네. 회장님이 엄청 큰 그림을 그리고 네네네. 계신 그쵸. 픽처를 그리고 계신 어. 분인데 오메가 아들을 알파 황자와 결혼시키고 싶은 그 계획이 있어서 한상유리를 오메가로 개조하기 위한 그 실험을 계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아들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친아들도 아닌데 그러면은 강제로 데려다가 네. 아들처럼 이렇게 입양을 해서 근데 네. 세간에는 우리 막내 아들, 우리 늦둥이 아들 오메가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열심히 뒤에서는 친자식도 아니었고. 네. 근데 얘가 오메가일 줄 알고
데려왔는데 아, 데려올 때는 오메가인 줄 알고 이제 데려왔는데 네, 알고 네. 보니까 아니어서 네.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얘를 개조를 시킨 거네요. 그쵸. 무섭다 정말. 천벌 받겠어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이 회장은 황자와 결혼시키어서 자신도 권력을 황족이 얻고 싶은. 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아. 아니 근데 어떻게 이제 알파인 황자와 만나게 된 건지 분명히 갇혀 지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1호기 알파인 거를 특징을 악의적으로 막 부풀려서 물어뜯는 사람들이 오. 제품에서 많습니다. 네. 그래서 1호기도 화가 나니까 아. 또 성깔이 조금 있거든요. 네. 이 사람도. 그래서 나는 오메가 만나서 얘랑만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심산으로 계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수하고 계약 결혼을 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네네네. 약혼이었죠. 조동제약에서 수호한테, 그러니까 한상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그쵸. 모르는 결과적으로 상태로 또 알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네네. 아직 초반에서는 모르는 상황. 근데 네. 여기에는 숨겨진 또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나쁜 회장놈이 네. 또 혼외 자식이 있었어요. 와, 이 친자식은 맞아요? 혼내 자식이면? 네, 친자식은 아. 맞아요. 이 혼외자는 친자식이 어쨌든 맞는데 혼외면 네. 바람을 피웠다는 건데. 그렇죠. 외부에서. 근데 이 친자식이니까 얘는 되게 예뻐했어요. 근데 어디서 말을 못 하잖아. 왜냐면 혼외자니까. 그렇죠. 마침 한상유리는 오메가가 아니고 아, 그래서 술을 쓴 거예요. 바꿔치기했구나. 네, 어차피 네. 한상을 얼굴도 모르니까 음. 사람들은 음. 자기 친자식을 한상유리고 어. 얘 오메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거짓말을 해버려가지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1호과 한상유리 가짜 한상유리 약혼을 해버리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진짜 상유리는 너무 불쌍하네요. 그쵸. 지금 막 실험도 강제로 당하죠. 사실 또 친부모한테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본인 이름까지 지금 뺏기고 가짜 신분으로 살게 맞아요. 됐어요. 인생이 모든 게 음. 가짜인데 이름 하나 진짜였거든요. 근데 그 이름 하나마저 뺏깁니다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드나무 로맨스의 어떤 이야기의 시작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네네. 버드나무 로맨스가 좀 일반적인 오메가버스 세계관은 아니거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 그럼 여기서 좀 일반적인 설정을 좀 더 추가한다, 가미를 한다 하면은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각인하는 방법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서하듯이 선서. 갑자기 둘이 이제 둘만 너무 오백거리잖아요. 둘만 둘이- 있는데 선 나는 이제- 각인하겠습니다. 이상. 특정한 선언문 길지 않 않은 선언문을 서로 읽고 뭔가 의식을 치르면 각인이 되는 아. 그런 식의 각인식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아, 둘이 결혼하면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저는 좀 다른 설정인데요. 상대방의 예지몽 같은 걸 꾸는 그런 설정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에게 펼쳐질 무언가, 어떤 이야기들이 내가 막 강제로 꿔버리는 거. 오. 그러면 또 뭔가 재밌는 스토리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주연으로 활약하신 버드나무 로맨스에 대해서 좀 짧은 홍보 꼭 들어주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배경이 평양 연화군이잖아요. 평양이 버드나무가 많은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로맨스는 그 평양을 배경으로 한 이펀 군주국이 배경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을 제가 처음 받아보고 대본을 읽어보면서 굉장한 그 작가님의 필력을 느꼈고요. 청취자들을 갖고 놀 줄 아시는 아니 이게 그 로맨스라는 작품명에 로맨스가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굉장히 흥미진진한 네. 스토리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대본을 읽어봤을 때 느끼셨던 그 이상의 아마 재미를 감상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버드나무 로맨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버드나무 로맨스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 나쁜 악역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연기했던 수 한상일이 이제 우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되게 밝고 심지가 고든 친구예요. 응원하고 싶은 친구고 그리고 멋진 전하를 만나서 씩씩하게 사랑하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어두운 내용이 나오는 만큼 더 통쾌하다, 해결된다,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야 라고 네. 이렇게 기분 좋게 작품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버드나무 로맨스 많이 즐겨주시고 많이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분의 얘기 들으니까 이 버드나무 로맨스 너무 기대가 되고 꼭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 두 분과는 작품 끝나고 네. 아코디언이 또 준비가 되어 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후일담을 알차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